창밖으로 밀려드는 포르투갈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이 화자에게 그 빛은 닿지 못했다. 이른둘의 그녀에게 리스본의 알파마 지구는 거대한 미로이자 삼켜버릴 듯한 절벽이었다. 남편을 여도 슬픔을 안고 하나뿐인 딸 수진을 따라 이곳에 온 지 1년. 반년 전 딸마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프랑스로 훌쩍 떠나버린 후 화자는 완벽히 홀로 남겨졌다. 좁고 어두컴컴한 아파트는 그녀의 감옥이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알파마의 그림 같은 풍경과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깊은 고립감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알파마의 가파른 돌길,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들은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젊은 시절,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등산을 즐겼고 요가 수업도 빼놓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손잡고 걷던 동네 산책길의 풀내음, 딸 수진과 나누던 정겨운 대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갈 때면 현재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은 집 앞 코딱지만 한 식료품 가게에 가는 것뿐이었다. 그것마저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고행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식료품을 사러 가던 화자는 이끼 낀 돌길에서 발을 크게 헛디뎠다. 온몸이 허공으로 기우는 찰나 간신히 벽을 짚어 넘어지진 않았지만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과거 한국에서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새 운동을 시작했다가 무릎 연골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다. 그 후로 운동은 위험한 것, 내 몸은 약해 빠진 것이라는 낙인이 깊게 새겨졌었다. 지금 이 순간 그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였다. 괜찮으세요, 세뉴라? 햇살처럼 밝은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고개를 들자 은발을 멋스럽게 틀어올리고 따뜻한 미소를 띤 노부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포르투갈어였지만 그 눈빛과 몸짓에서 진심 어린 염려가 느껴졌다. 하지만 화자는 극도의 긴장감과 수치심에 휩싸여 괜찮아요. 짧게 내뱉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날 이후 외출에 대한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이제 식료품 가게조차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 노부인의 이름은 소피아였다. 그녀는 화자의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었고 그날 이후로도 종종 화자의 집 근처에서 마주쳤다. 소피아는 의도적으로 하지만 결코 부담스럽지 않게 화자에게 다가왔다. 아침이면 창가에 서 있는 화자를 향해 밝게 봄디야! 하고 손을 흔들었고 날씨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다. 가끔은 갓 구운 빵이라며 작은 꾸러미를 화자의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다. 화자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낯선 타인의 친절이 오히려 불편했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키는 것 같아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태도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화자는 매일 창문을 통해 소피아의 일상을 엿보았다. 소피아는 아침 일찍 가벼운 옷차림으로 알파마의 언덕길을 마치 산책하듯 경쾌하게 오르내렸다. 때로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부드러운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태극권과 비슷한 느린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편안한 운동화, 적절한 속도,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 그 모든 것이 과거 화자가 부상을 당했던 격렬하고 경쟁적인 운동과는 달라 보였다. 소피아의 모습은 마치 안전한 운동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다. 어느 맑은 봄날 소피아는 작은 라벤더 화분을 들고 화자의 문을 두드렸다. 이웃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괜찮다면 저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피카 한잔하지 않으실래요? 소피아의 눈엔 어떤 강요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초대만이 담겨 있었다. 화자는 몇 번이고 망설였다. 내가 나가도 될까? 또 넘어지면 어쩌지? 말도 통하지 않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 결국 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럴까요? 하고 대답했다. 소피아와 함께 나선 길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소피아는 화자의 느린 걸음걸이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었고 알파마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다. 저기 보세요. 저 아줄레주 타일 정말 아름답죠?
저 꽃 이름은 부겐빌리아예요. 리스본의 햇살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소피아는 억지로 운동을 권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걷는 것의 즐거움, 햇볕을 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듯 이야기할 뿐이었다. 카페에서 마신 비칸은 썼지만 그 쓴맛 뒤에 남는 향긋함이 마치 지금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화자는 생각했다. 그날 이후 화자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소피아의 조용한 격려와 내면에서 꿈틀대는 작은 변화의 욕구가 그녀를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10걸음, 다음 날은 20걸음. 지팡이에 의지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넘어질 뻔했던 기억과 과거 무릎 부상의 통증이 유령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피아는 화자의 작은 노력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화자.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는걸요. 그리고는 안전하게 걷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잊지 않았다.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숨은 천천히 깊게 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쿠션 좋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관절은 소중하니까요. 소피아는 늘 데바가르, 마샘프르라고 말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 말은 화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화자는 작은 수첩을 사서 매일 자신의 걷기 기록과 감정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300보, 어제보다 50보 늘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기분은 좋다. 오늘은 비가 와서 쉬었다. 창밖을 보며 소피아가 알려준 스트레칭을 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매일의 작은 성공과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며 화자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걷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화자는 알파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담벼락을 타고 흐드러지게 핀 장미, 햇볕 아래 낮잠을 자는 고양이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선율, 숨겨진 작은 광장의 분수. 잊고 지냈던 생기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식욕도 돌아왔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딸 수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리스본 공기가 잘 맞나 봐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어느 주말 저녁, 소피아는 화자를 동네의 작은 파두 클럽으로 데려갔다. 어둑한 조명 아래 기타 선율에 맞춰 파두 가수가 절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알아들을 수 없는 포르투갈어였지만 그 선율과 가수의 표정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삶의 애환이 화자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홀로 남겨진 외로움, 낯선 땅에서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화자는 자신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파두는 그렇게 화자의 응어리진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동시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파두 클럽을 나온 밤, 화자는 처음으로 소피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았다. 남편 이야기, 딸 이야기, 그리고 과거 운동 중 다쳤던 이야기까지. 소피아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화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화자는 소피아를 통해 동네 카페 주인, 시장의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툰 포르투갈어였지만 미소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점차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알파마는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리스본의 지붕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늦봄의 아침, 화자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바로 자신에게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졌던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까지 혼자 힘으로 걸어 올라가 보는 것이었다. 그곳은 소피아음 그녀에게 알파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장소였고 언젠가는 꼭 자신의 힘으로 다시 가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곳이었다. 아침 일찍 가장 편안한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나선 길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가파른 돌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허벅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뻐근했고 과거 다쳤던 무릎이 다시 욱신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역시 무리였나? 돌아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고개를 들었다.
과거 부상의 기억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치려 할 때마다 화자는 눈을 질끈 감고 소피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데바가르, 맛샘플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매일 수첩에 적었던 자신의 작은 성공들을 되새겼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잖아. 오늘도 할 수 있어.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 숨이 가빠오면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아름답게 핀 길가의 꽃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봉디야 하고 인사를 건네면 그녀도 수줍게 미소로 화답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저 멀리 전망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계단을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태주강의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고 붉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리스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해냈다는 성취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자신감, 그리고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화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한참 동안 그 감격에 젖어 있었다. 결국 해냈군요, 화자. 정말 멋져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소피아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소피아는 다가와 화자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화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툰 포르투게일어와 한국어를 섞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브리가다.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리스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 순간 화자는 깨달았다. 알파마의 언덕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었고 성장의 발판이었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몇 달이 흘러 리스본에 초여름이 찾아왔다. 화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잿빛이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늘 그늘져 있던 표정은 밝고 평화로워졌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어느새 펴졌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매일 아침 소피아와 함께 알파마를 산책하는 것은 그녀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이제는 제법 가파른 언덕길도 능숙하게 오르내렸고 숨가쁘게 정상만 바라보던 예전과는 달리 주변 풍경을 즐기고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에 눈길을 줄 여유도 생겼다. 혼자서도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동네 공원에서 소피아가 알려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다른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더 이상 알파마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의 터전이자 매일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즐거움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딸 수진이 짧은 휴가를 맞아 리스본에 왔다. 공항에서 엄마를 마주한 수진은 깜짝 놀랐다. 몰라보게 건강하고 활기차진 엄마의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화자는 딸의 손을 잡고 자신이 매일 걷는 알파마의